이름이 있고 몸집이 큰 대형주가 상장을 합니다. 롯데리츠에 이어서 11월에는 하나시스템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 있는 대형주들이 상장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10월 30일에는 두 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지누스와 롯데리츠가 상장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및 가구업체, 희망 공모가가 8만원에서 9만원, 확정 공모가가 7만원입니다. 개인의 경쟁률이 미달입니다. 1대1도 안되게 미달이 되었고 기간의 경쟁률이 45대1, 그리고 전체 주식수가 1420만 주입니다. 7만원짜리가 1420만 주, 7천원짜리도 아니고 7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7만원에 상장을 할 경우에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초가가 7만원 이상에서는 잡힐 확률이 많이 없겠지만 7만원 이하에 상장한다 하더라도 최하 마이너스 10%니까 시가총액이 약 9천억에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1420만 주 중에 790만 주, 55%. 구주주의 물량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모주주가 이 물량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공모주주인데 공모주주 물량의 2배 이상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작은 라운피플이 최근에 대박을 내기는 했지만 이 라운피플이랑 이런 대형주랑 특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 지누스를 아예 매매를 안 할 생각입니다. 장중에 플러스 3%, 5%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아예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분류만 해놓고 구경만 할 것이고, 대형주인데도 이 구주주 물량이 정말 많다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규시장에 상장을 해서 첫날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양봉을 띄운다 하더라도 매매는 하지 않고선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롯데리츠입니다. 이 롯데리츠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리츠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롯데리츠가 과연 소문난 잔치에서 먹을 것이 없을지, 아니면은 이전에 상장했던 신한 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랩 이런 리츠 종목들처럼 대박이 날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리츠가 무엇을 하는 종목이냐면 일반적인 상장주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고, 이런 일반 종목들처럼 평소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상장 초기에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리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그런 자산을 매입을 해서 그 수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롯데리츠도 배당 수익률을 6%로 목표로 하고 있다던데, 최근에 이 리츠 종목들을 보면 롯데리츠 상장을 앞두고 또 반응이 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롯데리츠 상장이 다가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10% 정도 반응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금리 시대인데 은행 이자들을 다 찾아보면은 1년에 2% 주는 그런 상품을 찾기가 힘듭니다. 고위험 상품 말고 그냥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2%를 넘는 상품을 찾는 게 힘듭니다. 금리는 점점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리츠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 롯데리츠가 상장하기 전부터 너무 소문난 잔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신한 알파리츠와 이리츠 코크랩은 이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둘 다 비슷한 규모이고, 롯데리츠는 이 두 개의 종목보다 약 2배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배당 수익률이 7%나 배당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신한 알파리츠는 뭐 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배당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가 뭐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제가 가끔 주식을 하다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배당주에 좀 시선을 돌리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맥쿼리 인프라는 종목에서 제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 7,000원대쯤에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고, 이 배당만 받는 투자가 과연 비전이 있을까, 뭐 과연 조급한 내 성격에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급등을 하였고, 요즘에 배당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좀 인기가 많습니다. 외국인 뭐 보유 비중은 별로 되지 않지만 기관들에게 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를 소개해드리면 희망 공모가가 4,750원에서 5,000원, 공모가가 5,000원, 경쟁률이 63대 1,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358대 1. 확약이 여기서 주목할 만한데 확약이 40%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이 리츠 종목을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상장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약 1억 7천만 주, 이 절반이 50%인 최대 주주 롯데쇼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약 8,600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인데 기관 투자자의 확약을 뺀다면은 약 2천만 주가 빼지는데, 뭐 2천만 주 빼면은 한 6천만 주 약간 넘는 물량이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껏 리츠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쏟아졌고 소문난 잔치 상태입니다. 과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사는 사람들은 이 장 초반에 상장 초기에 단타로 먹고 나올 그런 사람들과 다른 니치 종목의 투자를 놓치신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때 상장 초기에 시초가가 5,300원 정도 6%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5,000원이고 최저가를 본다면은 5,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장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2018년에 두 개의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6월 27일 날 먼저 상장한 1위치 코크랩은 공모가가 5,000원, 시초가가 5,010원, 경쟁률이 미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박이고 5,000원에서 지금 보시면은 4,18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리츠 종목인데 약 20%의 손실이 났겠죠. 만약 이 상장 초기에 샀으면은 마이너스 20%까지 버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는 8월 8일 상장, 공모가가 똑같고 시초가가 5,330원, 경쟁률이 4대 1. 저가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롯데리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나중에 상장하는 NH리츠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NH리츠는 이 롯데리츠에 비해서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롯데리츠가 대박이 난다면 나중에 상장하는 NH리츠에서 경쟁률이 너무 몰리면서 시초가 뻥튀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리츠 종목은 오늘 상장했던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처럼 시초가가 뭐 30%가 나오거나 50%가 나오거나 2배가 나오거나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나와봐야지 10%,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30% 이렇게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한다면 리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집니다. 뻥튀기가 되면 단기간에 해먹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 롯데리츠도 뭐 한 10% 이상 뻥튀기가 된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단기간에 하락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츠 종목도 결국에는 시초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다른 업종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점은 기간의 확약이 40%라는 것인데 이 40%를 믿고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루 불꽃놀이를 좀 즐기자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초가가 만약에 뭐 5,500원 이상으로 한 5,300원, 5,500원 이렇게 이상으로 시작을 한다면 기관들이 매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확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천만 주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냥 당일 불꽃놀이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시초가가 많이 뻥튀기가 된다면 장기 투자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장기 투자자 분들은 웬만하면 눌릴 때 시초가에 따라서 눌릴 때 아니면은 시초가 시작 이후에 기간 포지션을 한 며칠 동안 확인한 다음에 그때 접근을 해도 배당을 받는 데는 늦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경쟁률도 공모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3천만 주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태에서도 경쟁률이 63대 1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리츠 종목이 공모가가 5,000원이라면 이 5,000원에 받아 놓으면은 주가가 5,000원 이하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이 아무리 눌린다 하더라도 뭐 5,000원은 좀 강하게 지켜줄 것 같고 진짜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주식의 100%는 없긴 하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10%? 4,5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뭐 첫날 이 시초가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매도해주면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고 저점일 때 저점을 노려서 그때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 이 단타 입장에서는 이 기관들이 초반에 사주는 게 좋을 것이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위한 장기 투자자들은 차라리 첫날부터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못 오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저점을 찍고선 서서히 반등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눌리면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확보를 해서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변수가 정말 많고 구경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롯데리츠를 집중적으로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츠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상장하는 날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따라서 NH 리츠의 분위기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롯데리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초가가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시초가가 뜨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구경만 할 것이고 뭐 5,000원 정도에서 진짜 상장을 한다면 물론 5,000원에 상장하기는 힘들 겁니다. 경쟁률이랑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도 미달인 종목도 공모가 이하에서는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상승은 생각하고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